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서 편집 기능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교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문 작성, 그리고 각종 업무 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편집 기능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실습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Alt N, 자, 이 단축키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간, 글자 사이의 간격을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글자 사이의 간격을 축소할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요,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을 보면요, 글쓰기의 과정의 1차 시에서 배운 필수 문장 성분들에 대한 지식 다음에 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선이 분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Shift Alt N을 몇 번 이렇게 누르다 보면 지식 다음에 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훨씬 읽기가 편해지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있네요. 실생활과 관련된 문장 을. 자, 이 을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훨씬 읽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간 축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간을 이제 확대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Shift Alt W, 자, 이 wide죠. wide, 넓힌다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 wide.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wide를 쓰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이 차시에서는 이전의 준비학습을 바탕으로 올바른 문장을 직접 써보는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차시다. 자, 지금 할 한 글자 때문에 굉장히 좀 다음 줄로 넘어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을 다음 줄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또 드래그를 해서요, Shift Alt W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할 한 글자가 내려감으로써 읽기가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Shift Alt N과 Shift Alt W, 자간의 축소 확대,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줄 간격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Alt 똑같고요. 그리고 A 누르면 줄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요, 줄 간격을 줄여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Shift Alt A를 누르면 이렇게 줄 간격이 줄어들어요. 줄 사이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 줄 간격을 확대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경우는요, 이제 줄 사이의 간격을 늘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여기 드래그를 해도 되고 Ctrl A를 딱 누르면 지정이 됩니다. Shift Alt D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줄 간격이 늘어나요. 이렇게 줄 간격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A를 누르면 줄 간격이 줄어들고 D를 누르면 줄 간격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줄 간격을 늘리고 줄이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대고 아랫줄의 첫 글자 출발점으로 줄 맞추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필수 문장 성분 알기. 자, 이 알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이 알기를 이 부분을 아이콘 바로 아래 말고 필 앞에다가 붙이고 싶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의 경우에 막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이렇게 줄을 맞추는데 미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줄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문단 보호와 조판 보호를 딱 클릭해 주시면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눌렀는지가 다 나옵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문장 성분하고 스페이스바를 막 눌렀어. 4번 누르고 6번 눌렀죠. 자, 그럼 요거를 이 상태에서 일단 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면요. 필 앞에 커서를 대고 Shift 탭을 탑 눌러 보겠습니다. Shift 탭 하면 이렇게 줄이 맞게 필 바로 밑에 붙게 됩니다. 오차 없이 붙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페이스바를 너무 많이 눌렀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비율 성분 알기. 자, 이 알기를 결국에는 아까 배웠던 Shift Alt N을 눌러서 올릴 수가 있겠죠. 한 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나타내 보기. 네, 근데 여기 한 문장 되게 애매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Shift Alt N을 눌러서 이렇게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Shift 탭. 여러분들 잘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국 앞에 커서를 대고 이 밑으로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요걸 오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Shift 탭을 딱 누르면 이렇게 줄을 맞추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Shift 탭이 먹히지 않는다면 자, 메뉴 중에서 도구의 화살표 있습니다. 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환경 설정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표 안에 탭으로 셀 이동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해제시켜주면 표 안에서도 방금 사용했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 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표 안에서 F5 버튼을 한 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자, 요거 부분인데요. 자, 이제 표의 크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F5 버튼이 있는데요. F5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표가 단독으로 셀이 지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F5 버튼을 한 번 딱 누르면 셀이 지정이 돼요. 한 번 누르면 근데 회색 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회색 점. 자,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른다.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면요. 셀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표 안에서 이제 F5 버튼을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회색이 나타났고요. 2번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방향키를 누르면 처음 지정한 셀을 포함해서 이렇게 셀이 추가로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굳이 마우스를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문서 편집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지요. 자, 표에서 셀을 지정한 이후에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넓어요. 자, 이 부분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표에서 셀 크기를 정한 뒤에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Shift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지정한 부분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표의 전체 크기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게요. 여기서 요거 부분만 한번 조절하면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수어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보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방향키는 크기 전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의 영역 크기만 이렇게 바뀐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표에서 셀 지정 후에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누를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요. 표 전체 크기가 움직인 상태에서 해당 셀의 크기가 조절되는데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자, 아까는 Shift를 눌렀죠. Shift 누르고 방향키 했는데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자, 이 부분이 영역이 커지는데 전체 표의 크기까지도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의 크기 조절할 때 전체 크기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영역의 크기까지 조절할 때는 컨트롤 키가 유용하다. 이 부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우스로 하는 데는 뭔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 정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다음 부분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조판부를 빼버리면, 네, 이렇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면 여기 아이콘이 사라지죠. 그럼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단원지도 계획 나오고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위에 이렇게 항목이 나오도록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엔터 쳐가지고 넘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엔터를 쳐가지고도 모양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표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자, 글자처럼 크기를 해제시켜줘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더. 자, 더블 클릭 딱 하고요. 글자처럼 크기, 속성에서 글자처럼 크기 취급을 해제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저희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싶은 부분, 자, 차시 주제, 학생 목표, 이 줄이 반복적으로 아래쪽에 나오고 싶죠. 자, 이럴 때는 드래그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F5 버튼을 2번 눌러서 이렇게 셀을 지정해도 됩니다. 자, 이때 오른쪽 눌러가지고 또 표 셀 속성 들어가고요. 자, 셀에서 이제는 제목 셀을 딱 클릭해보세요. 제목 셀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항목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표에서 제목 셀을 지정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줄 간격을 조절하고 글자 사이 간격 조절하고, 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의 크기 조절 이런 것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전달 연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